그래서 김 코치는 어쨌든 간에 홍문보 감독님이 외국인 코치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찾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찾든지 말든지 아까 봤잖아요. 그란데 코치 왔는데도 저 모양인데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내 할 바 아니에요. 예. 당장 내일 출국해가지고 열심히 딸기 딸 생각해야지 뭐 남 일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일 있다고 하는데 뭐 찾아봤자 뭐가 더 없어요 솔직히. 내 할 바 아닙니다 솔직히. 예. 찾으면 찾는구나. 예. 괜히 유튜버들만 심각하게 뭐 맨날 컨텐츠 만들고 있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홍명보 감독님 위기입니다, 뭐 국대 위기다, 어쩌라고. 알아서 하겠지 본인들. 내 할 바냐고. 내가 19국 국가대표대 걱정을 왜 해. 내 인생이나 살면 되지. 일단 오늘 홍명보 감독님이 또 출국을 하셨죠? 네. 내일 킴 코치의 모습과 비슷해요. 전 저렇게 출국 안 하죠. 그냥 가나요? 전 마이크 없어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일단 홍명보 외국인 코치 물세기의 유럽행.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정체성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인 감독이 15일 자신을 보잘 외국인 코치를 물색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홍 감독님이 앞으로 대표팀을 이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틀 만에 첫 행보에 나선 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뒤 취임 기자회견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럽 출장을 먼저 가게 됐다면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함께 팀을 만들 외국인 코치 면접이 유럽 출장의 주 목적이다. 축구에 대한 철학, 비전 등을 감독인 제가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에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코치 후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진 않았으나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는 코치진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게 내가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 감독은 사령탑 선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도 전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외국인 코치 본인이 이제 직접 본인 사단에 이제 넣어야 되니까 홍명보 감독님의 마음에 드는 분을 찾으러 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감독이 직접 코치를 이거 거의 면접 보러 나가는 거잖아요. 코치 명단 싹 세워놓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지금 코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정하러 나가는 건데 웬만해서는 이게 다 축구협회 직원들이 거의 나가서 코치들을 선임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만큼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죠. 너가 보고 너가 결정하고 네가 쓰고 싶은 사람 써라. 그렇지. 너한테 맞는 사람을 써라. 무조건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알아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전적인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감독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아마 후보 명단은 있을 거예요. 그냥 막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벌써 연락이 된 사람들을 이제 보러 가는 거겠지. 한 몇 명 정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랑 뭐 대화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썰들이 많았잖아요.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먼저 홍명보 감독님에게 외국인 2명을 쓰는 걸 제안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홍명보 감독님이 본인이 외국인 2명을 쓰게 해줘야지만 내가 이 감독직을 수락하겠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안 맞는 거 자체 난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근데 그 두 개 중에 뭐 하나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던데 홍 감독님이 먼저 그냥 협회에다가 외국인 코치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거부터가 서로 말이 안 맞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 코치를 만나러 이제 해외를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코치진을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감독의 업무는 맞아요. 감독이 사실 모든 걸 다 하진 않아요. 그렇죠. 몸도 감독이 푸는 것도 아니고 전술적인 걸 모든 걸 다 원래 감독이 프로팀에서 하진 않습니다. 뭐 대표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외국인 코치를 만나러 가는 거는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감독 어떤 감독을 접촉한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실 모든 정보가 다 새어 나왔는데
이 외국인 코치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찬 축구인의 관계자가 어떤 명단이 있는지 어. 대충은 좀 유출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지금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외국인 코치를 물색하러 나갔어. 그러면은 그 코치들의 PPT를 보고 네. 그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될지 네. 아니면 홍 감독이 자기의 전술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에 맞는 뭐 세션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는 어떠한 역할을 너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제시를 할지가 나 아이. 요게 되게 궁금해. 아니, 본인의 그런 PPT 발표는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PPT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냥 대충 나는 이런 식으로 네. 축구를 한다. 난 라볼피 하나를 끼면서 양쪽 윙을 올리는 축구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자기 거를 먼저 보여줘야 코치들도 예를 들어 자기가 수비적인 코치면 네. 그거에 성립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이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나갈 때 물색해놓은 코치들이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접 보러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 기준 자체가 내 전술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스펙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닐까. 원래 축구협회가 일하는 처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코치라는 포지션 자체가 이게 쉬고 있는 코치들이 여러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단으로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그쵸. 코치들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살토르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살토르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그레온 포터의 쌀토르. 예, 근데 포터의 사단이에요. 그럼 살토르한테 가서 야 나랑 같이 일하자 못해요. 그거 쉽게 살토르 수락 안 할 거예요. 쌀토르는 하죠. 쌀토르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살토르 입장에서는 내가 감독 제의를 받았으면 이제 그냥 코치로서 이제 일 그만하고 감독으로 스텝업 하겠다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팀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홍 감독이 사단으로 들어오는 거 흔한 일은 아니잖아. 특히나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네. 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면서 왜 그래요? 감독님이 버는 연봉과 제가 그때 네. 쌀토르 때도 얘기했죠. 아 그러니까 여기 와도 어차피 아니, 코치예요. 아니, 여기 와도 코치지만 네. 감독님이 버는 연봉들 포터 감독은 1년을 쉬어도 되고 2년을 쉬어도 돼요. 그쵸. 쌀토르는 1년 이상 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빨아야죠. 손가락 빨아야 돼요. 집에 와이프한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 감독님이 쌀토르를 만나러 갔다. 쌀토르한테 Hey, do you wanna work with me? 코리아 내셔널 팀 어시스턴트 코치 하면은 바로 쌀토르는 오케이. 근데 이제 홍보 감독이 물어보겠지. How about 그레온 포터? 그럼 fuck 포터. 지금 포터가 중요하냐? 내 삶이 중요하다면서 와버리죠. 이게 수석 코치나 코치들이 네. 본인이 모시는 사단의 감독이 오랫동안 직업을 안 찾으면 다 찢어집니다. 그건 국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치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준에 내 생각엔 그런 게 있어. 수중에 과연 좋은 코칭 스태프가 있을까라는 좀 나는 그 걱정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솔직히 만약에 그 지금 테나흐 사단에 새로운 코치를 선임을 했어요 맨유가. 근데 네덜란드 이글스라는 그 팀에서 고에어드 이글스인가 거기서 감독하던 사람을 코치로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바니스탈리도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변방 리그라도 좋으니까 감독을 하던 사람을 코치로 쓰는 건 나는 솔직히 그게 나쁘다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건 솔직히 홍명보 감독님이 진짜 잘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축구협회도 일을 그나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선가 코치하던 사람을 코치로 쓰는 거는 솔직히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대표팀에 큰 이득이 될까는 싶어요 솔직히. 애초에 홍명보 감독님이랑 발을 맞춰오던 사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괜히 적응 못하고 약간 아웃사이드처럼 돌다가 갈 수도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요거를 준비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울산 헤이스티 팬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욕 먹는 거였죠.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님을 데려오는 순간부터. 근데 홍명보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울산에 가서 우승을 2번을 했죠. 그 2번을 하면서 이 코칭 스태프들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중간에 더해진 코칭 스태프도 있을 거고. 근데 홍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대표팀에서도 성공을 하게 하려면 사실상 이 사단을 그냥 다 데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그쵸. 어차피 본인들은 욕 먹었어. 네. 그럼 본인들이 홍명보 감독님을 잘 되게 해주는 건 홍명보 감독님 옆에 새로운 사단을 꾸리고 또 자기들끼리 적응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홍명보 사단에 몇몇 사람이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고 안 데려올 사람은 안 데려오게 하면서 나아가는 게 맞지 않았었나라는 나는 생각을 해. 사실. 근데 뭐 데리고 갈 수 없는 게 홍명보 감독님 혼자서 울산을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 사단 다 데려가면은 큰일 나죠.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나는 적어도 어차피 욕먹을 거였으면
그런 선택까지도 해서 진짜 국가대표팀에 홍보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가 접목이 잘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나는. 축구협회가 그렇게 일은 못하죠. 그렇게 일하면 진짜 축구협회에 돌 맞아요. 뭐 어차피 돌이 아니라 지금 폭탄 떨어지기 일보 아니, 직전이죠. 거의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돌은 안 맞는 거지. 여기 4단까지 다 빼왔으면은 문 닫아야 돼요, 진짜. 예, 그 인간의 도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도리는 해야지. 만약에 홍명 감독이 빼오는데 여기 있는 코칭 스태프 다 데리고 간다고 해봐요. 그럼 울산은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그러면. 감독의 새로운 코칭 스태프가 끌어줘야겠지. 시즌 중인데? 뭐 근데 그러다 여기서 우승 못하고 근데 이건 하면은 똑같이 감독 대행을 만약에 이경수 감독 대행님이 하시다가 네. 여기서 울산에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해. 네. 그럼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하면 어차피 코칭 스태프는 바뀌기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시즌 중이고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홍명 감독 데리고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면 난리 나죠. 난리 난다. 네, 그거는 이제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홍보 감독님이 감독을 가는데 사실 수석 코치, 그다음에 뭐 피지컬 코치, 이케다 세이코 피지컬 코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했죠 옛날부터. 네. 이 분들이 어쨌든 간에 홍보 감독님은 오른팔 아니야. 네. 근데 자기 오른팔 왼팔을 잃고 축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제 생각에는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자신의 축구에 대해서 좀 지쳤다고 해야 되나? 질릴만도 해요. 오래 해왔잖아. 그 라볼페아나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거기서 그 누구야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라볼피아나 얘기를 하겠어? 아니 그분은 그냥 일단 선임해야 되니까 말씀한 거고 외국인 코치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홍명 감독님이 길을 곤두세울 만한 의견을 제시하고 뭐 전술적인 철학이 있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새로운 걸 얻어서 새로운 걸 입히려고 할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나볼페아나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울산에서도 이걸로 할 만큼 했고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이 외국인 코치를 선임해달라고 유능한 사람을 선임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자기도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죠. 좀 내려놓고. 근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만 네. 본인이 하던 걸 안 하고 다른 걸 갑자기 해버리면 네. 잘 안 될 수가 있잖아. 근데 본인은 가장 센 팀을 만든다라고 하잖아. 네. 나는 가장 중요한 게 감독이 막 새로운 시도들을 맨날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맞지 않아? 그쵸. 올 시즌 우리가 이종우 감독님을 조금 그래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첫 2경기 때 보여준 작년 축구를 너무나도 잘 밀고 나가다가 갑자기 막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면서 6연패까지 가고 막 안 좋은 사항들이 있었잖아. 네. 그러다 최근들의 경기를 보면 다시 원래 하던 시스템으로 약간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거를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근데 뭐 원래 하던 거 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외국인 코치 선임 안 하고 집에 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에. 스펙 좋고 뭐 진짜 능력 있는데 집에 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코치로 쓰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되면은. 근데도 구태여 자기의 뭐 지인 이런 사람들 쓰지 않고 외국인으로 쓰겠다 한 데는 큰 자기도 큰 예, 포부가 있었다. 자기도 뭔가 좀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거를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겠죠. 했다가 예를 들어서 홍명 감독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안 하겠죠. 본인이 했던 거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새로움을 좀 받아들이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사례를 한번 가져왔어요. 네. 신태용호를 무적함대로 네. 하면서 스페인 코치 3인방을 어벤져스 스페인 코치진을 모셔왔었습니다. 그쵸. 토니 그란데스 코치, 네. 하이베르 미나노 코치, 가르시아 에르난데스 전력 분석관 코치를 데려왔었어요. 네. 이분들의 경력은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 그다음에 스페인 대표팀 수석 코치, 스페인. 그래서 델 보스케 아래서 우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그쵸. 유로 월드컵.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레알 마드리드 코치를 하면서 스페인 대표팀 코치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당시에서 전력 분석관을 했던 코치까지 신태용호에 이제 합류를 했었죠. 진짜 능력은 엄청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했었죠. 네. 그란데스 속 코치와 미나노 코치는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었고 선수 시절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더로 뛴 그란데는 79년 코치를 시작했다. 96년부터 2007년까지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 파비오 카펠로를 했고 거스 이딩크 등 명장들을 보좌하면서 2008년부터 16년 스페인 대표팀 코치로 델 보스케 감독을 모시며 2010년과 2012년 유럽 선수권 우승에 기여를 했던 속코치를 데려왔죠. 네. 허나 어땠습니까 결과는? 진짜 처참했었다라는 거죠. 보다가 진짜 신경질 나고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축구 네. 보다가. 처참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저도 이해는 안 가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데려와 놓고 신태용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이니까. 아니 아무리 코치가 좋은 전술을 얘기하고 좋은 걸 말하고 이 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김 코치가 핵심이야. 코치들의 눈에는 보여. 코치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막 기본기도 엉성해 보여. 근데 얘가 이 시스템에 안 뛰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근데
감독님 눈에는 야 얘는 기본기가 안 좋아. 왜 웃으시죠? 아이 그냥 전형적인 옛날에 저 축구할 때 지도자 분들 야 얘는 뛰는 폼부터가 이상하잖아. 이래 버리면 얘를 써요 못 써요. 가다가 안 나온다. 아무리 속코치나 코치들이 막 의견을 공유하고 전술적인 걸 막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얘 빠지는 순간 이 축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얘 대신에 다른 애를 쓰시는 거야. 그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태용 감독보다 훨씬 더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뭐 그건 이분들의 스펙이야만 신태용 감독이면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명함이 아니라 그 명함 넣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냥 냈다가 다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명함이 안 가져왔어요. 코치님. 제가 명함을 안 가져와가지고 다음에 드릴게.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제가 봐서 성적이 안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아니 진짜 일단은 최악으로 보면은 어. 그냥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신태용 감독을 리스펙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때 당시 신태용 감독 이 사람들 어떻게 리스펙해요? 그냥 동양인 감독이에요.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like 스트링가라? 예, 그냥 열심히 일 안 하고 시간 때우다 갔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잘 살고 계신가 스트링가라?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신태용 감독님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방금 문동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한 거를 신태용 감독님이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빈정이 상했어 이분들도. 그래서 더 이상 의견 제시를 안 하는 거. 뭐 세 번째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능력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유로 우승에 기여를 했는데 월드컵이랑.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것 중 하나는 야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확실히 히딩크 감독님의 발언 한마디가 센 것 같다라고 지금 난 다시 느껴지는 게 거스 히딩크 감독을 모셨잖아. 그쵸. 그럼 이때 당시에도 신태용 감독이 할 때 이제 몽규 형이 물어봤겠지. 혹시 주변에 괜찮은 코치 없냐 하니까 히딩크 감독님이 아놀드 추천했던 것처럼 야 그 토니 그라운드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 명장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리고 밑에 미나모랑 에르난데스는 그란데가 데리고 다니는 원 플러스 애들이다. 원 상품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맞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나 갑자기 들더라고. 왜냐면 그때도 이제 대표팀이 위기였을 때였거든요. 갑자기 이제 감독 선임돼가지고 월드컵 나갔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뒤 월드컵 경험이 있는 코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해외 에이전시가 추천한 그란데 미냐모 콤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럽 원정 A매치 기간 정몽규 협회장, 김호곤 당시 부회장, 신태용 감독이 직접 만나본 뒤 영입을 결정했다. 그란데 코치가 면접 때 러시아 월드컵을 집에서 TV로 지켜보기 싫다며 한국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직업이 지금 당장 없는 코치님들은 감독을 달았던 게 아니면 연봉이 감독님들만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팀에서 좋은 오퍼가 있다라고 하면 받아요 주로. 그쵸. 그 살토르가 제가 봤을 때 살토르 잉글리시 네임 아니거든요. 살토르 남미 쪽 아니에요? 살토르 약간 이거 스페인 사람 같아요. 네. 왠지 살토르 만나러 갔을 그리스 수도 있어. 뭐 스페인 이쪽일 수도 있고. 살토르 만나러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 갑자기. 간절한 친구니까요. 그리고 신 감독은 평소 그란데 코치와 와인 한 잔을 놓고 축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신 감독님이 이슈가 생기면 스페인 대표팀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그란데 코치가 조언을 했다. 그란데 코치도 신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해 좋게 평가했다. 또 한국과 스페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결정은 한국의 눈높이에 맞춰 신태용 감독이 100% 내린다. 한 대표 선수는 스페인 코치진이 가세한 뒤 감독님이 더 신중해졌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니 나는 내가 축구협회였으면 이때도 진짜 일 진짜 못하는 게 그란데를 그냥 감독 주면 되잖아요. 왜 그란데보다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을 굳이 감독으로 앉혀가지고 저 사단을 난 내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그란데 집에서 TV로 월드컵 보기 싫다며. 그럼 그란데로 월드컵 준비하면 되잖아. 월드컵 우승을 데보스키랑 했던 사람인데 왜 국대 커리어가 없는 사람을 감독으로 앉혀놓고 그 밑에 스펙이 훨씬 좋은 사람을 오른팔로 놔두냐고. 그란데 말입니다. 우리 축구협회는 한국인을 써야 됩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예요 진짜 이거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냐노 코치는 아까 그 밑에 다른 코치인데 미냐노 코치는 선수들의 뭔가 컨디션 관리를 책임진다. 이제 전술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70대인 그란데 코치가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반면 이때 이미 올 때 70대였네요. 그란데는 그때 72세였어요. 미냐노 코치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상대 팀의 영상과 분석 내용 등을 모아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소름 돋는 게 이때 당시에 그란데가 올 때 네. 71세였어.
근데 기네쇼 나이 많다고 안 된다고 했으면서 그런데 아저씨는 또 그런데 써줬네. 말입니다. 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보이기는 합니다. 진짜 이게 2018년 월드컵이니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홍보 감독님이 외국인 코치를 물색해서 유럽행을 했는데 이렇게 스펙이 쩌는 코치진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대표팀이 월드컵을 나가서 뭐 좋은 사실 축구를 했냐? 좋은 장면이 하나도 없었죠. 아 근데 진짜 그때 축구보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축구는 진짜 최악이었어. 무슨 축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봐라고 해도 저 90분보다 TV 끌 것 같을 어. 정도로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 뭔가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은 그때 당시를 최악이라 생각 안 하세요. 독일전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여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나 진짜 스웨덴전이랑 멕시코전 보다가 쓰러질 뻔했어. 그게 어떤 모 수비수 선수 한 명한테 너무 모든 물매가 가서 그렇지 그냥 팀 자체가 축구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건 그러니까 맞죠. 이게 국민들이 성난 그 화난 이 민심 자체가 그 어떤 선수 한 명한테 집중포화가 되면서 이 신태용 감독님의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없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독일전을 이기게 되면서 뭔가 아름다운 월드컵이었다, 독일을 이겼다, 뭐 이런 자꾸 패러다임을 거는데 진짜 개 못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 그건 진짜 맞죠. 최악이었어. 볼 점유를 해. 그렇다고 뭐 김신욱 선수를 쓰면서 공중볼 장악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화끈한 공격을 해. 그냥 개같이 뛰다가 그냥 나오고 개같이 뛰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문성민 약간, 선수 막 호흡 여기 와 있는데 뛰다 나오고. 약간 이랬을 거야. 스웨덴한테 장신 공격 시도하고 예, 김신욱 선수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멕시코한테 발 빠른 공격 예.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됐었을 거라 아마 내 기억에. 그란데가 연맥인 건가? 아까 뭐 태블릿 만지는 그 수석 막내 코치 한 명 있다면서요. 영상 분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 북유럽 출신들라서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빠른 선수를 써야 되는 게 스웨덴전이고, 멕시코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이니까 차라리 힘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김신욱을 쓰면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완전 수비만 하다 끝났어. 그리고 그때. 그날 솔직히 김신욱 선수도 그 월드컵 못한 게 없어요. 그건 맞아. 근데 욕 엄청 먹었어요. 그 월드컵 그건 끝나고 맞긴 저 해. 왜 들어가냐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팀이 못하는 건데 너무 선수 몇몇 선수들이 욕을 많이 먹은 대회였어요. 그래서 김 코치는 어쨌든 간에 홍보 감독님이 외국인 코치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찾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찾든지 말든지 아까 봤잖아요. 그란데 코치 왔는데도 저 모양인데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내 할 바 아니에요. 예. 당장 내일 출국해가지고 열심히 딸기딸 생각해야지 뭐 남 일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일 이따구로 하는데 뭐 찾아봤자 뭐가 더 없어요, 솔직히. 내 할 바 아닙니다, 솔직히. 예. 찾으면 찾는구나. 예. 괜히 유튜버들만 심각하게 뭐 맨날 컨텐츠 만들고 있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홍명보 감독님 위기입니다. 뭐 국대 위기다. 어쩌라고. 알아서 하겠지, 본인들. 내 할 바냐고. 내가 19 국가대표대 걱정을 왜 해? 내 인생이나 살면 되지. 답답한 사람들 많네, 진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 네, 아무튼, 좋은 사람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람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여러분.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건 맞아요. 축구협회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축구협회 애초에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감독선이 외국인 안 데리고 왔을 때부터 저는 그냥 끝났다. 축구협회가 뭐 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해라. 어차피 아무리 우리들이 뭐라고 하고 아무리 유튜버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때 댓글로 뭐 축구협회가 세금을 운영돼서 뭐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냥 하나의 기업체죠, 여러분. 민간 기업이지. 축구협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해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축구협회가 뭐 주식 그거를 해가지고 주주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리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거는 인기 스포츠니까 지원금을 받고 스폰서 금액을 받는 거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무조건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월드컵도 나가고 국위 선양도 하고 하니까 들어가죠. 근데 사단법인이라고요. 사단법인. 여러분 사단법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문체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네. 정치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Artlist.io